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지수와 유로 FX에 대한 전략 챙겨드렸는데요. 2부에서도 크루드오일과 골드, 그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 내용까지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의견 접수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렛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는 신세계입니다. 쉬어가는 동안에는 시장 흐름 어떻게 변했을까요?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지금 개장한 이후 이제 30분 지나갔는데, 초반의 낙폭보다 더욱더 커진 상황입니다. 2,802포인트로 2,800선 좀 간신히 지켜가고 있는데 앞서서 마스터님이 2,800선까지 하락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0.45%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장한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었던 나스닥인데 그 상승분 모두 반납하면서 하락하는 움직임이네요. 7,369포인트 선으로 0.40%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는 다시 한번 1.16 중반대 라인이 깨진 상황인데요. 1.16,465달러 선으로 0.38%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올라왔습니다만 여전히 같은 자리네요. 1,216.7달러 선으로 0.86%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8달러 돌파 이후에 초반에 안착이 됩니다. 68.23달러 선으로 0.46% 하락세,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지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개장한 지 30분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초반에 지수의 하락폭보다 더욱더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두 지수 모두 30분 지난 시점에 더 떨어지네요. 네. 그래서 얼른 또 빵 한 조각 먹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았더니 엄청 떨어져가지고 그럼 제가 또 유튜브에다 써야죠. 빨리 이제 청산들 합시다. 수익 내야 돼서.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방송으로도 말씀드리지만 나스닥 이제 지수 선물 하방 봅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기다 표기를 해놨죠.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마침 또 떨어지고 있었고 이제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이제 청산을 해서 수익을 이제 거둬야 되는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이제 5일 매수했던 거 이제 매도해가지고 수익 내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갔죠. 그 다음에 지금 나스닥 그리고 S&P 그다음에 다우지수 선물. 다우지수 선물은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네, 맞아요. 이제 다우지수 선물도 이제 여러분 눈여겨 봐라. 그래서 세 종류의 지수 선물을 매도를 했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같은 타이밍으로 저도 이제 청산을 깔끔하게 다 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오일과 지수 선물 일단은 두 이제 종목들 해서 지금 4,070달러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깔끔하게 안정적으로 그냥 수익 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오일은 물론 더 슈팅이 나온다고 말씀드린 더 역시 슈팅이 나왔죠. 근데 일단은 지금도 더 올라가고 있지만 하지만 근데 우리가 완전 꼭대기에서 팔지 못하잖아요. 이 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수선물도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게 내려갈 때 수익 내고 일단은 이제 또
다시 관망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이제 좀 무리하게 이제 투자 안 하는 뭐 그런 게 좋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지수선물 내려갔으니까 그 다음에 수익을 좀 내시고 또 기회는 계속 많아요. 또 반등 나오면 매도 또 진입 시점이 나오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초반에 일부 첫 번째 이슈로 짚어드렸던 지수에 대한 매도 관점, 이제는 또 수익을 거두셔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세가 나온다면은 수익을 좀 챙기시면서 일단 좀 정리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부에서 유료 FX를 좀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아니, 마스터님, 이 유료 FX를 장기적으로도 매도 네. 추세를 보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그 장기적으로 왜 보냐에 대해서는 일부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죠? 금리 인상, 점진적으로 스탠스 유지하면서 유로, 달러 강세가 일단은 계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97선까지도 일단 나올 수 있으니까 유로화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이제 소비자 물가지 지수 지표 좋게 나와도 만약 테이퍼링 쪽을 ECB에서 강하게 얘기하지 않는 한은 일단 달러에 계속 그림자가 가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로 갈 거다. 근데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뭐 일단은 좀 내려갔었어요. 또 유로화가 뭐 1.16 아까 뭐 한 470 정도까지인가 내려갔다 지금 다시 또 1.16500까지 올라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1.16525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단타적으로 일단 단기적인 수익을 거두는 형식만 하셔야 돼요. 오늘 뭐 이 밑꼬리 깨고 크게 내려가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오늘 아주 크게 내려가기에는. 근데 물론은 저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저점 부근까지 가면 그냥 아래로 슈팅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오늘보다는요, 이번 주에 뭐 내일 정도에 더 말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말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항상 제가 강조했던 게 파동이거든요. 자, 주봉을 봤었을 때도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됐죠. 원래는 이게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원래는 다시 한번 상승파동이 그려져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4월 23일 그 주에 봉으로 완벽하게 깨고 내려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무너진 거거든요. 무너진 장세 속에서 일단은 알려줬었고 그대로 계속적으로 하방을 이어나갔죠. 그래서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들었다가 내렸다 하면서 이 박스권을 만드는 거는 이제 반등 파동, 박스로 반등에 대한 파동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하락 1파동, 그 다음에 반등 2파동, 그 다음에 하락 3파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은 밑단에서 하단선에서 계속 끌어올려 주고 있지만 언젠가는 일단은 이 시점에 하단선을 봉으로 깨게 되면은 그대로 또 한 번 밀리는 큰 추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봐도 이제 좀 약간 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약간의 지금 꼬리가 생겼지만 만약에 이번 달에 깨지 않고 뭐 이 부근대에서 뭐 좀 많이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1.17 부근까지 뭐 올라가서 이번 달 7월 달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에 그럼 반등 노려야죠. 다음 달에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면 거기서 매도 진입을 좀 들어가서 밑으로 또 빠지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번 달에 7월 달에 저점 부분까지 본다든가 아니면 더 깨지면서 1.16선까지 뭐 봐도 되고요. 근데 8월 달이든 9월 달이든 뭐 7월 달도 분명히 이제 뭐 될 수 있고요. 그대로 쭉 빠지면서 1.15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빠질 수도 있고요. 그건 그때그때마다 이제 상황을 또 보고, 일단 기술적 패턴도 보고, 이슈도 보고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하락 추세라는 거고, 지금, 이번 달, 저번 달 윗골이 나왔잖아요. 반등 좋다 다 빠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 보면 안 돼요. 여길 바닥을 잡겠다고 여기서 이제는 좀 계속 들어올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역방향으로 들어가가지고 단기적인 수익은 볼 수 있지만 그거를 중장기적으로 지금 해석해가지고 좀 쥐고 있다가 만약에 그대로 내려가면은 물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손절을 잡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좀 노려야 된다.
매도 진입으로.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매도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긴 흐름에서도 유로 FX 하락에 대한 추세 설명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자, 유로 FX는 지금 1.1654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서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97라인까지의 상승 여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박나영께서 일단 뭐 유로 FX 설명해 주실 때 달러도 설명해 주시는데 유로에 대한 외신 쪽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네, 지금 통화 네. 관련한 소식들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투자자들이요, 이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이 달러에 대한 강세를 점치면서 좀, 그 부분에 좀 베팅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연준 의장의 코멘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달러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을 지금 다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발언 역시 그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은요, 이틀 동안의 연설을 하면서 통화 정책은 기존의 입장을 좀 고수하고 변동이 없을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레이더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의 강달러에 미국 당국은 안도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무슨 말이라면요, 연초에 문우신 장관은 1월 달에 약달러가 우리에게 더 좋다라고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뀌어서 사실 이렇게 달러가 강해지니까 미국 당국에는 더 좋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라고 트레이더들이 지금 분석을 했다라고 이 소식을 지금 전달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달러의 강세가 계속돼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좀 약세로 좀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 경제가 지금 거의 뭐 최고치 피크를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미국 중앙은행과 또 다른 나라들의 이 중앙은행 간의 이 스탠스의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그 부분이 달러를 더 지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이 통화 시장의 관심은 미국 2년물의 국채 금리와 또 다른 나라 간의 이런 스프레드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역시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이제 국채에 관한 이야기도 좀 언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편 이제 RBC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고요. 하지만 이제 다른 통화는 천천히 좀 점진적으로 다소 좀 멈칫한 이제 태도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 역시나 계속해서 달러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달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너무나 지금 많은 상황이다라고 지금 외신 쪽에서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연말에는 RBC에서 말하기를 유로 달러가 1.12 정도가 될 것이다. 1.12달러로 연말에는 예상이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편 이제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역 분쟁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락세를 좀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또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는 6월 고용 지표의 호조로 상승세를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제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위안화와도 같은 움직임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예상치 상회의 고용 지표 호조 때문에 조금의 상승세를 얻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약세 인플레이션 지표 때문에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렉시트 관련된 상황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지금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진행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또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이 파운드와는 좀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달러 강세 때문에 유로는 또 계속해서 좀 눌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유로 FX 이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국 파운드도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달러 혼자만이 좀 강세의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RBC에서는 올해 말까지 유로 달러가 1.12까지를 좀 예상한다라는 이런 예상적인 분석이 나왔는데, 자, 마스터님 올해 말입니다. 지금 하반기 시작인데, 이쪽 그 분석가 쪽에서 1.12달러까지를 좀 예상한다. 네. 이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좋네요, 저는. 네. 아, 그래요? 화끈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는 저는 이제 그 올해 말까지 뭐 얘기했던 건 아니고 맞아요. 뭐 아까 말했던 9월달, 뭐 8월달까지도 이제 빠지는 부분에서 1.15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뒤에 3개월까지를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1.12까지인데 1.12까지는 조금
조금 뭐 저는 힘들 것 같긴 한데 1.13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제 의견과 RBC 쪽에서의 의견 이제 뭐 조합을 한다면 1.13에서 1.14 라인을 좀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렇다면 이제 9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9월 달까지 제가 1.15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1.14에서 1.13 그 사이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가격 범위를 그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적정하지 않을까 올해 말까지. 근데 충분히 나와요. 왜냐면 지금 이거 월봉인데 지금 7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5개가 더 남았습니다. 봉이. 그럼 충분히 뭐 일단 1.12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1.14, 1.12까지는 충분히 저는 온다고 봐요. 그래서 달러 강세를 저도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고 달러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해 뭐 이제 서울경TV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금리 인상하고 달러 강세 계속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달러 강세가 어떤 식으로 올라갔냐면 그 전에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고 기업 실적 좋게 나오면서 지수가 계속 끌어올리니까 올라가면서 미국 경제 전반의 성장세를 보고 달러가 강세로 간 거거든요. 사실상. 예. 지수가 올라가면서 경제도 굉장히 탄탄하게 성장세를 가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해버리는데 사실상 다른 쪽에서는 그 금리 인상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리 차가 좀 벌어지면서 또 달러의 가치를 또 높여주는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달러가 강세로 또 바톤을 받아서 이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또 금리 인상을 단계적으로 이제 스탠스를 유지한다고 해버리니까 달러가 이제는 그거에 힘을 받아서 이제 계속 이제 강세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쪽에서 주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할까? 우리도 해야 되나? 우리 경제가 지금 이 정도까지 되나?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지금 뒤늦게 뭐 인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번 정도는 인상 안 한다든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금리 차가 짧든지 길든지 간에 약간씩 벌어질 수 있어요, 텀이. 그럼 달러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가령 원래는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무역적으로 봤었을 때 달러가 이제 약세여야 자국의 이제 수출 이익이 더 좋으니까 일단은 뭐 초반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미국 그 경제가 굉장히 견조하게 상승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달러 강세가 이제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달러 강세로 지금 계속적으로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1.12 의견도 나왔고 저도 동의를 하고 달러가 강세가 가면 일단 유로는 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크게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말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현재 부근에서의 중장기적인 부분 다시 한번 좀 박노주 마스터님 통해서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유로FX까지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이슈는 앞서서 매수 의견을 주셨고 그 매수로 또 수익을 낸 종목이기도 합니다. 크루드오일인데요. 자, 어제장에 원유재고 발표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셨는데 재고가 예상치보다 오히려 좀 는 상황 속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지수 지금 재고가 큰 감소로 보였음에도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고 재고가 늘었음에도 일단 상승 쪽으로 마무리가 되는 재고 관련이 좀 미미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크루드오일은 지금 9월물이고요. 68.67까지 지금 슈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바로 의견 나눠볼게요. 자, 마스터님 크루드오일입니다. 지금 68.66까지 올라가요.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역시나 이제 이미 수익을 다 드셨으니까, 네, 관망 들어오셨는데요. 네. 일단은 오일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일부에, 그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60.60에 매수해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지금 우리가 그 시점에 시청자분들하고 뭐 유튜브에 있는 분들 다 해서 매수를 아마 하셨을 테고 그리고 일단은 수익을 본 상황이고 지금 60일 이평선 뚫고 올라갔어요. 60일 이평선이 68.40 부근선이거든요. 뚫고 올라가서 지금 이제는
약간 내려앉고 있는 상황.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고점에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지금 이게 분봉인데 1분봉이죠. 5분봉 한번 볼게요. 5분봉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송 22시에 시작하고 나서 60까지 올랐을 때 제가 이제 이 중간에 편승을 한 거죠. 편승. 그죠? 추세를 보고 편승을 해서 더 올라갔죠.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그 청산을 한 시점이 68점, 다 청산한 게 68.20선 부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정을 한번 준 다음에 한 번 더 크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더 크게 슈팅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불꽃을 발한 다음에 지금 쭉 내려오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상 여기서 매도 들어갈 수도 있죠. 방금 지금 쭉 밀렸는데 68.60 정도에서 매도 들어갈 수 있는데 오일이라는 상품이나 뭐 지금 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요새는 변동성이 별로 안 나오는데 달러 때문에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오일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을 그날 당일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일이 오늘 완전 상방으로 크게 터지면은 69달러도 돌파할 수 있어요. 네. 충분해요. 오일 같은 이거 지금 옆에 봉 보세요. 봉 보면은 지금 오늘 그렇게 올라간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봉 길이가.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6월 22일 뭐 그다음에 6월 26일 뭐 저점과 고점이 굉장히 변동이 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일날 상승폭이 일단은 69달러도 넘어서 바로 지금 69.50달러 이 이평선 같은 경우는 지금 11 이평선인데 여기까지도 그냥 한 번에 들어올릴 수 있어요. 오일이라는 상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당일날도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겠는데 그게 무섭기 때문에 지금 상방 추세에다 대고서 위에서 바로 매도를 못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관망을 들은 거예요. 뭐 물론 지금 밀리긴 밀렸습니까? 61 이평선 돌파하고 나니까 역시나 급격하게 올라간 게 피로감이 있으니까 지금 내려온 건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오늘 만약에 고점 68점 지금 79달러 까지 가면 더 돌파해서 69달러 넘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은 좀 보면 좀 약간 리스크가 있고요. 만약에 진입을 하려면 68.20 부근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좀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 볼 수는 있어요. 예, 거기서 조정 보여줬다가 다시금 한 번 정도는 한 68.4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아니고는 매도는 좀 오늘 지금 계속적으로 오늘 굉장히 많이 저점에서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크게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역방향으로는 일단은 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경제지표에서 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오일은 항상 이슈잖아요. 이슈인데 일단은 원유 재고 일단은 발표가 나왔었을 때 사실상 가솔린이나 정제유 재고 같은 경우도 일단 감소세로 나왔어요. 그리고 뭐 물론 예상치 보다도 더 약간 가솔린 재고 증가 같은 경우는 감소가 나왔고.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간 원유 재고량이 원래는 예상치가 감소로 나왔었고 지금 근데 그 증가로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584만 배럴로 지금 일단은 증가로 나왔는데 이게 수치가 굉장히 갭이 엄청 큰 거거든요. 갭이 엄청 큰 건데 중요한 거는 어저께 어떻게 됐나요? 상승으로 나왔어요. 왜 상승으로 나왔냐? 예멘 반군이 공격했잖아요, 지금. 그죠? 드론 공격해서 사우디 아람코를 드론 공격을 했는데 일단은 그 이슈가 더 크게 작용한 거죠. 사실상 다른 때 같았으면은 예상치가 감소로 나왔었는데 이 갭을 굉장히 뛰어넘으면서 다시 증가로 584만 배럴 나왔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랬었으면 다른 때 같았으면은 크게 하락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 지금 수치보다는 이런 수치들보다는 지금은 요새 오일 가격은 이슈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멘 반군이 일단 사우디를 그렇게 공격하니까 원유 최대 생산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유 공급이 일단은 차질이 이제 우려가 된다. 이게 더 시장에 반영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일단 반영이 그날은 좀 안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게 차후에는 또 반영이 좀 됩니다. 조정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에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중요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그렇게 좀 봐드렸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번 주에 내일까지 해서 만약에 68.20달러, 정확히 말하면 68.25달러 정도 되겠네요. 68.25달러에서 그 이상에서 끝나면 다음 주에서도 만약에 밀리는 구간에서는 상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68.25 이상에서 끝나면 다음 주에 만약에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좀 밀리는 구간이 좀 나오면 67.450 정도 그 정도까지 빠진다면은 거기서는 매수를 좀 해줘야 되겠죠. 네. 매수를 해서 좀 들어올리는 걸 좀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올린다. 먼저 올리면 기다렸다가 69.25달러 위에서는 매도를 먼저 올리면 매도를 해야 되고, 만약에 올리는 거 없이 먼저 내린다. 그러면은 68.25에서 말씀드렸던 아까 50 그 사이를 매수를 하게 되면 시가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 상승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상승하냐 월요일부터 아니면 먼저 하락하냐를 유심히 보신 다음에 그 반등에서 매도를 진입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치에서 매수를 진입하거나,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양방향의 수익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에서 기준 가격을 설정해 주시면서 흐름상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크루드 오일은 하락 시는 67.50달러에 매수 접근해 보시고, 이제 일단 또 상승 시는 69.25달러까지의 목표가를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오일 가격은 68.53달러 선으로 68달러에 대해서는 돌파 이후 견조하게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원유 재고 발표도 있었는데요. 박나연 캐스터, 일단 재고 발표가 예상치를 항상 좀 뒤엎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외신 쪽의 뉴스들 어떻게 정리될까요? 네, 지금 현재 오일 가격은요, 강달러 상황이 계속해서 좀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요. 또 공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또 상승세를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제 지금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오일 가격이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 좀 변동성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오일 재고가 좀 예상 외로 좀 상승의 지금 수치가 나왔고요. 또 기록적인 이렇게 셰일 오일 생산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모습 지금 이제 외신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달러가 이 달러의 지배를 많이 받는 상품인 예를 들면 이렇게 오일과 같은 이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PBM 오일 협회 같은 경우에서는요, 달러가 올라가면서 즉 강달러 때문에 바이어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상승 때문에 지금 오일의 지금 거래가 조금 많이 변동이 있고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EIA에서는요, 미국의 원유 생산이 하루 이제 1,100만 배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100만 하면은 생각나는 나라가 러시아일 텐데요. 러시아가 세계 최고로 원유 생산을 하루 1,100만 배럴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미국이었는데요. 작년부터 11월이죠. 셰일 오일을 계속해서 증산을 하면서 결국 이제 러시아의 수치를 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 기관에서는요, 2019년에 지금 파이프라인의 병목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지금 미국의 셰일 오일 또 원유 생산이 좀 정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맨파워와 드라이버스라고 하는 건 이제 아무래도 맨파워, 인력이나 혹은 운송, 수송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IEA는요, 이 사우디가 6월 저번 달이죠. 이 39만 배럴 증산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총 760만 배럴을 생산했다라고 역시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증산에 지금 협의를 하면서 증산의 범위나 또 수치를 조금 더 늘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물론 이제 가격에 지나친 상승을 지금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11월 달이 좀 중요한 시점이 되면서 이 하반기 시장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일 가격의 상승을 좀 견인할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사우디 쪽에서의 증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2016년 말 이후 최고치의 좀 증산을 이뤄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제장에도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고요. 일단 월물이 교체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재고는 또 마이너스 예상치에서 실지치는 또 플러스로 나온 상황인데요. 자, 지금 68.55달러 선에서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11시 26분 지나면서 이제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거의 1시간 정도 지난 시각인데요. 자, 시세 흐름 다시 한번 중간 점검 도와드리고 이어서 마지막 이슈인 골드까지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S&P 500부터 살펴봅니다. 계속해서 2,800선 지진되고 있습니다만 하락세 여전하고요. 2,804.50포인트로 0.36% 하락세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7,400선은 이탈이 된 좀 오래고 7,375.50포인트로 0.31% 하락세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1.16620달러 선으로 0.25% 하락세고요.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16.9달러 선으로 0.86%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 방금 전에 살펴드렸죠. 68.54달러 선으로 0.90%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이슈 골드 점검합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무서운 하락을 좀 연이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217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골드입니다. 자, 마수단이 먼저 업앤다운 확인하고 골드에 대한 전략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수단이 준비되셨을까요? 네, 들어봅니다. 네. 하나, 둘, 셋. 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자, 일단 골드에 대해서는 지금 업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오늘 업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일단은 내일 정도나 다음 주에 반등이 조금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업을 들었는데 오늘은 할 게 없습니다. 사실상 오늘 지금 진입하는 거 타이밍이 매수든 매도든 지금 사실상 진입하기 굉장히 애매해요. 예. 그래서 지금 상방을 들었던 거는 여기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은 좀 나오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었던 거고요. 지금 골드는요, 사실상 지금 달러 강세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상품이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달러 강세 때문에 하방을 보면 더 일단은 수익을 볼 수는 있겠죠. 대신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도 나왔고 또 미국하고 EU 간에도 또 트러블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좀 잘 안 돼요. 요새 그러니까 리스크 자산들이 사실상 이번에 이렇게 무역 전쟁이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리스크 자산들이 계속 견조하게 일단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 방향으로 가고 투자자들 자체도 리스크 자산에 대해서 예전에는 약간의 뭔가 이슈만 나와도 좀 약간 위험하게 좀 생각을 했는데 전에는 그러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한번 다시 또 몰렸다가 다시 리스크 자산으로 갔다가 이런데 요새는 웬만하면 안전자산으로 잘 안 가요. 요새는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 경제가 이제 계속 견조한 상승세로 간다는 거를 좀 대다수가 좀 그렇게 이제 느끼고 일단은 계속적으로 그 분위기에 지금 묻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드에 이제 좀 눈을 잘 안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빠지는 추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그렇게 이슈도 못 받고 있는데다가 달러가 강세로 계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골드는 쭉쭉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한 번 정도는 무역전쟁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악재이기 때문에 좀 약간 단기적으로 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안전자산에서 좀 반등이 좀 크게 예전엔 크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무역전쟁이 금방 또 해결되겠지 이러한 상황이라서 달러 강세가 더 영향을 크게 미치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상방을 볼 수는 없겠으나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위치입니다. 위치인데 지금 주봉을 봤었을 때 지금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크게 올라가면서 항상 그때 우리가 강조했었을 때가
1360선과 1350선이었거든요. 거기 가면 부딪혀서 내려온다고. 굉장히 큰 저항이 1350선과 60선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때 재미를 많이 봤었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크게 좀 빠졌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2017년도죠. 2017년도 7월달, 8월달에 7월달 그 주죠. 7월달에 지금 저점을 두 번이나 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지금 1200, 그러니까 꼬리부터 계산을 하면 1211과 그 다음에 1207 이 가격대 사이예요. 그럼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왔고 지금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크게 봤을 때 여기 쌍바닥이에요, 쌍바닥. 그리고 전 파동의 저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넓게 보면 월봉입니다. 월봉에서도 지금 나왔던 자리가 뭐 거의 비슷한데, 이 자리에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는 들어 올리는 흐름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달러 강세가 그대로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전에 크게 봤었을 때 이런 저점들은 한 번 정도는 지지를 해주고 나서 반등 뒤에 다시 무너뜨리러 갔을 때 여기가 뚫리면, 일봉으로 뚫리면은 그대로 다음 저점을 찾아서 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반등이 이제 뭐 오늘도 좀 나오고 내일도 좀 나온다면 제가 일단은 보는 범위는 그래도 반등이 다음 달 뭐 이번 달하고 다음 달 합쳐서 1225선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좀 오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반등 오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위에 꼬리 달고 미끄러지면서 이제 1206선, 7선까지 이제 한번 오겠죠. 근데 여기를 한 번에 뚫고 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가 또 나와서 다시 한번 박스 구간 만들고 뭐 1225선 거기서 또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다음 달이든 그 다음 달이든 박스권에서 놀다가 다시 한번 깨지게 되면은 쭉 밀려서 1175선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도 무너지면서 내려올 수 있다고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달러 강세가 계속 나오면 좀 골드 입장에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지금 시나리오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반등 뒤에 다시 한번 또 빠지는 추세. 예. 그래서 한번 그 저점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 저점은 일단 1204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깨지면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지지 자리는 1207선과 11선과 6선 그 범위 내에서 일단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좀 진입하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골드는 다음 주 정도부터 좀 뭐 반등 매수를 보실 거면 반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매도를 보시면은 1225선 정도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업에 대한 의견을 일단 다음 주 반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 접근 가능한 가격대는 좀 오늘장에는 보이지 않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관망에 대한 의견과 다음 주에 반등에 대한 의견까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지금 1215달러 다시 좀 내려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박나영 캐스터. 자, 어제장에 뭐 양봉으로는 좀 지지가 됐습니다만 워낙 추세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골드 의견 들어볼까요? 네, 골드 어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이제 얘기도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소식도요. 골드 가격이 이제 미국의 강달러 영향으로 1년 동안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달러는요, 아무래도 탄탄한 미국 경제와 또 연중 의장의 발언에 더욱더 힘입은 달러 때문에 하락세를 골드는 면치 못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골드 시장은 달러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한 이제 기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비례 관계죠. 이제 달러가 강해지면 골드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경기가 좋고 또 금리는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달러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골드에는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MK 트레이더에서는요, 이 강달러 때문에 1236에서 1240달러 이 사이를 깨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이터에서는요, 이 골드 가격을 1220달러에서 그리고 1226달러 사이가 지지 범위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반등 시 이 저항선은 1237달러가 될 것이다라고 함께 예상치를 덧붙였습니다.
골드 가격은요, 계속해서 조금 빠지고 있는 가운데 또 뭔가 큰 이슈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좀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계속해서 외신 쪽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로이터에서는 골드 반등 시 좀 1237달러에 대한 저항을 지금 좀 분석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터님께도 이 가격대 저항선 좀 어떻게 보실까요? 1237달러. 네. 네, 저 동의해요. 네, 네. 동의하고 37보다는 한 35 정도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도 반등 아까 25까지는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반등을 본다는 게 지금 공통적이니까 굉장히 좋고요. 이 수치는 사실상 신이 아닌 이상 정확히 맞출 수는 없거든요. 중요한 건 이 부근대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는 거고, 37달러가 갈 수도 있고 25달러가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일단은 중기적으로 반등 오니까 매수를 들었던 건데, 중요한 건 또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있어요. 지금 오늘 지수를 지금 빠진다고 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방향성을 지금 지수를 빠진다고 중기적으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지금 만약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 거의 부근대까지 갔거든요. 이러면 오늘 쭉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골드가 아무리 달러가 강세로 가더라도 지수가 크게 빠져버리면 상대적으로 골드가 안전자산이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반등 정도는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본격적인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 골드가 상대적으로 일단은 쭉 들어올리는 반등세로 지금 갈 거예요.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달러 같은 경우도 계속 쭉쭉 가는 게 아니고요. 달러가 강세로 가더라도 중간 정도의 일단은 조정 구간을 거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중간 정도의 조정이 이제 지수에 맞춰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골드는 상대적으로 이제는 좀 큰 폭으로 반등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반등을 좀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수 빠지고 그 달러 이제 조정 들어가면은 골드는 이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그 올라가는 게 완전 추세를 뒤집을 만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반등 그렇게 나온 뒤에 다시 달러 같은 경우 다시 이제 조정 거쳐서 또 다시 강세로 가게 되면은 골드는 사실상 올라가기 좀 힘들죠. 만약 이슈가 굉장히 큰 게 나오면은 골드는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매력이 부각이 된다면은 이제 좀 큰 폭으로 튀어오를 수 있지만, 이 무역 전쟁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금 벌려놓은 거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보호무역주의로 가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던져놓은 건데, 맨날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하는 게 뭐냐면 벌려놓고 좀 약간 윽박 지르듯이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는 좀 다시 좀 훈훈하게 좀 마무리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가져가는, 항상 그런 식으로 협상을 지금 해왔기 때문에 이외에도 무역전쟁이 좀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의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지수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도 다시 한번 브리핑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이슈까지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유튜브로 오늘은 또 박노주 마스터님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리딩도 해드려서 질문도 많이 접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유튜브에 남겨주신 시청자분이신데요. 자, 마스터님, 천연가스를 매수로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가격 변동 추이를 어떻게 보실까요? 라고 천연가스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에 천연가스 먼저 흐름 살펴보고 마스터님께 함께 질문 풀어갈게요. 자, 오늘 천연가스는 8월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1.14% 상승으로 2.761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매수로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보유 가격대 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 또 계약수도 좀 기재를 해주시면 더욱더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일단 저희 방송 지금 함께 보신다면 다시 한번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스터님, 지금 천연가스 매수로 보유 중이시라고 하는데, 네. 앞으로 가격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매수로 올라가는 게, 네. 아까 어떤 상품, 골드 얘기를 하는 거랑 좀 기술적으로는 좀 맞는데요. 네. 지금 이 저점 부근에서 지금 지지가 아까 된다고 말씀드렸고, 골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파동이 들어올리고 나서 W자가 쌍봉이거든요. 만들고 나서 지금 하락세로 전환됐거든요. 그러면은 패턴상으로도 지금 이 저점 저가가 2.727이죠. 2.727인데
여기에서 일단은 지지가 한 번 정도는 나오고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지지가 계속적으로 꼬리가 만들면서 지지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 어저께 지금 일단은 지지 나왔거든요. 음봉으로 끝났잖아요. 한 번 정도는 큰 폭으로 튀어 오르는 반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가 시작하고서 어제 저점을 다시 밑으로 깨면서 내려갔는데 이거는 일단은 다시 말고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 지지선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올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정도까지 들어올리고 나서 어디까지 갈 거냐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일봉으로 좀 해결이 안 돼요. 주봉을 보셔야 돼요. 지금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제 다음 주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내일 장세는 조금 뭐 좀 더 들어올리고 끝나도 되고 아니면 뭐 좀 더 내려와서 끝나도 상관이 없어요. 내일은 천연가스는 좀 애매한 장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다음 주를 노리는 게 더 나아요. 지금 이 구간대에서 지금 이 저점들 보이시죠? 이 저점들을 부근대에서 지금 충분히 지지하고 올라갔는데 다음 주에 그러니까 내일을 이 가격대에서 끝난다고 가정을 하고요. 다음 주를 이제 보게 된다면은 다음 주에 만약에 들어올렸을 때 2.780 정도 만약에 들어올렸을 때는 먼저 들어올려야 됩니다. 밑으로 먼저 내려가는 추세 나오지 않고 먼저 들어올렸을 때는 매도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입니다.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더 올라가겠지 하고 상방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물론 더 올라가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예요. 지금 지지선에서 이제 크게 올라왔다 뿐이지 지금 주봉으로 봤었을 때는 크게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아직 추세가 전환된 게 아닙니다. 추세 전환된 거 아니고 지금 지지선에서 올라와야 될 자리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냥 반등.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노려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반등 올라왔었을 때 거기서 분할로 매도 진입을 하게 되면 왜냐면 단기간에 V자로 올라올 수 없거든요, 항상.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떨어지는 시점을 줍니다. 근데 떨어지는 것도 막 이번 주에 저점을 깨고 떨어지는 추세는 안 나올 거예요. 박스를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가는 추세가 만약에 다음 주에 먼저 나오지 않고 반등을 먼저 준다면 매도 진입한 게 굉장히 용이한 타이밍이고 그래서 매도 진입하고 나서 좀 기다리면은 그래도 2.760 정도 부근대까지는 한번 떨어지는 그 이하로 떨어지는 장세는 한번 시세는 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떨어지는 거를 뭐 많이 볼 필요도 없고요. 네. 이제 반등을 노려서 반등 충분히 나왔으니까 진입을 하면은 다시 한번 박스 구간 하단까지는 내려가는 거니까 그런 단기적인 수익을 거두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매수하셨으면은 오늘 정도의 절반 정도를 저는 매도하는 게 청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내일이나 다음 주에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까 기준선 뒀던 게 제가 2.780이잖아요. 네네. 그 부분 때 올라오면 나머지 다 정리.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가 이제 반등해서 이제 다시 매도를 차근차근 진입해서 또 내려가는 거 한번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좀 가시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또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질문도 빠르게 좀 짚어드릴게요. 유로FX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유로는 어느 시간대 변동성이 좋을까요? 그리고 하루 몇 틱 정도 움직이나요? 평균 뭐 이렇게 유튜브에 남겨주셨는데 시간 관계에서는 좀 빠르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로FX. 네. 일단은 뭐 틱수는 네. 봉을 보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상황마다 틱수는 달라요. 예, 평균을 뭐 내보면은 기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이건 주봉이고요. 그 다음에 네. 일봉을 낸다면 평균적으로 틱수를 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상 그 지표 오늘 뭐가 나오느냐, 20에서 뭘 발표하느냐, 그게 오늘 변동성이 크게 나올지 적게 나올지고 만약 유럽장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특히나 목요일을 금요일은 지표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일단 유로 같은 경우도 그 지표들 때문에 일단은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오늘 별반 이슈가 별로 없으면은 봉이 작게 나오니까 변동폭도 작게 나오죠. 대신 이제 시간대는 이제 여러분들이 유럽 시장 개장 전후를 보면 되겠죠. 개장 전후가 일단은 뭐 대략적으로 한 3시 정도부터
3시 정도부터 대략 한 저녁 7시 정도까지가 좀 굉장히 변동성이 좋게 나오는 구간이고 그리고 나서 좀 쉬다가 변동성이 좀 잦아들다가 이제 어떤 상황일까? 미국 시장의 개장 전후 시간. 또 미국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 지수가 상승을 하냐 또 아니면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시간대는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으로 박노정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신세계 함께 했는데요. 마스터님 2주 만에 함께 하셔서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이 반가워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뭐 2주 만에 나오니까 뭐 또 그냥 갑자기 색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이제 그 1주마다 보다 2주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되는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주고 좀 모아서 좀 해드리는 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좀 1주 봤었으면 또 그때마다 좀 타이밍이 왔었을 때 좀 중기적으로 좀 짚어드릴 수가 있는데 또 그걸 못하니까 좀 약간 아쉽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일단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톡스타에서 출정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동안은 제가 좀 다른 그 기술적 그 지표들이나 이런 걸 만들 게 있어서 주식적으로 만들 게 있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도움을 안 드렸었는데 이제 톡스타에서 본격적으로 도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달부터 이제는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박나영 캐스터 마지막 소식까지 함께 전달해 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마지막 소식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이야기를 좀 하고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러시아와 회담 때 러시아를 옹호하고 또 자국의 정보기관을 부정했다는 이런 발언 때문에 많은 지금 미디어의 비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페이크 뉴스를 비판하는 미디어 비판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요. 또 한편 러시아의 회담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얘기하면서 2차 회담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 언급을 했습니다. 테러라든가 이스라엘 안보, 사이버 공격, 북핵 문제, 중동 문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편 또 지금 EU가 구글에 대해서 43억 4천만 유로, 즉 우리 돈으로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런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EU는 미국을 이용하기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본과는 지금 EU가 FTA를 맺었죠. 근데 미국과는 이렇게 계속해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그렇게 많은 지금 벌금을 받았는데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에 자사와 또 자사 사이트를 우선 노출을 했다라는 이제 이런 혐의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EU와 계속해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음 주 유럽 집행위원장과의 회담이 아무래도 좀 관건일 것 같다는 외신 의견에 저 역시 한 표 던지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슈 점검 2시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